시어머니 선희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머, 뭔가 쿰쿰한 냄새 안 나? 아무리 씻어도 세탁소 냄새는 안 빠지나 봐. 우리 집에서 제일 천한 게 너야. 냉정하게 내뱉는 시어머니의 말. 가난한 세탁소 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하녀 취급받으며 매일 모욕당하는 며느리 수진. 아침부터 밤까지 청소와 빨래만 시키며 사람 대접도 해주지 않는 잔인한 현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의 아버지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곧 시댁 사람들의 오만한 웃음이 공포로 바뀔 무시무시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이 가난한 시골 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딸을 괴롭힌 시댁에게 어떤 지옥이 펼쳐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이곳에서 3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강태수의 딸 수진은 28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세탁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되어야 닫았죠. 손님들의 옷을 정성껏 다리고 얼룩을 빼고 깨끗하게 포장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제와 물에 하루 종일 담가져 있으니 당연했죠. 손톱도 짧게 깎아야 했고 매니큐어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세탁소였고 아버지와 함께 지켜온 소중한 일터였으니까요. 수진아, 점심 먹어라. 태수가 김치찌개를 끓여와 딸에게 건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태수는 요리를 배웠죠. 서툴렀지만 딸을 위해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수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 도시 사람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가 났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세탁 받나요? 네, 물론이죠. 어떤 걸 맡기시게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장 5벌이요. 급하게 필요해서요.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찾으러 오세요. 남자는 수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도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죠.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 아, 저 지방 공장 실사 때문에 왔어요.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세탁물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남자가 나간 후 수진은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일 아닌데 왜 이럴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일에 집중했죠. 다음 날 오후 5시 남자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수진이 깨끗하게 다린 정장들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옷을 보더니 감탄했죠. 와, 정말 깨끗하네요. 새 옷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네, 이름이요? 네, 알고 싶어서요. 강수진이요. 수진 씨, 저는 이재훈이에요.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식사를 제안하다니. 저 잘 모르는 분인데요. 그래서 알아가고 싶어서 식사 제안하는 거예요. 싫으시면 괜찮아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죠.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세탁소 9시에 닫아요. 그럼 9시에 올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우는 자신이 서울에서 온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죠. 수지는 세탁소 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하시는 거잖아요. 재훈의 말에 수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일주일 동안 재훈은 매일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세탁물이 없을 때도 왔어요. 그냥 수진을 보고 싶어서였죠. 재훈 씨, 오늘도 왔어요? 네. 수진 씨 얼굴 보러 왔어요. 수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이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 저 다시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네. 왜요? 당연하죠. 당신 보러요. 재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주말 재훈은 3시간을 차로 달려와 수진을 만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왔죠. 수진도 재훈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재훈이 세탁소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작지만 예쁜 반지였죠. 재훈 씨, 당신이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부탁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훈의 어머니가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했죠. 수진아, 너무 긴장하지 마.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야. 재훈이 수진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불안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상견례 당일, 수진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한복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한복이었지만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수진은 정성껏 한복을 입었습니다. 수진아, 예쁘다. 태수가 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죽은 아내가 생각났거든요. 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딸 행복하기만 하면 돼. 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항상 여기 있을게. 네, 아버지. 사랑해요. 수진과 태수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초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를 받아갔고 도어맨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줬죠. 어서 오십시오. 태수는 이런 곳이 처음이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긴장한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벌써 재훈의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중앙에 앉은 여자가 선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관리를 잘해서 40대처럼 보였죠.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한눈에 봐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이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죠. 저게 뭐야? 30년 전 한복을 입고 오다니. 세탁소 딸답긴 하네. 선이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앉으세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많이 들었어요. 앉으세요. 선희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듯 했죠. 옆에 앉은 여자가 재훈의 큰 누나 지영이었습니다. 35살로 의사 남편을 둔 전업주부였죠.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소문 많이 들었어요.
지영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탁소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손도 많이 거칠어지고. 지영이 수진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손을 숨겼죠. 작은 누나 혜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손 관리 열심히 하거든요. 매주 네일샵 가고. 수진 씨는 그런 거 안 하시죠? 네. 일하다 보면. 아, 그렇겠네요. 일하시니까. 혜진의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혹시 필요한 시술 있으면 말씀하세요. 친척 할인해 드릴게요. 무례한 제안이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성형이 필요하다는 듯한 말투였죠. 재훈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부, 그런 얘기는. 농담이야, 농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렌치 코스 요리였죠. 수지는 어떤 포크를 먼저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재훈을 쳐다봤어요. 선희가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수진 씨, 포크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쓰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식사는 처음이라. 아, 그렇겠죠. 세탁소에서는 이런 곳 안 오시죠. 선희의 말에 지영과 혜진이 키득거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죠. 식사 도중 선희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지방 전문대 나왔습니다. 아, 전문대요? 우리 집안은 다들 서울대나 연고대 나왔거든요. 재훈이도 서울대 약대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학력이 전부는 아니죠. 인성이 중요하니까. 선희가 말했지만 전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 결혼하면 아이는 언제 가질 생각이세요? 우리 집안은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하늘이 정하는 일 아닌가요? 하늘이 정한다고요? 허허.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시네요.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선희가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안 수준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네. 세탁소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많이 배우셔야 해요. 예절부터 시작해서 말투, 옷차림 다 바꿔야 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 그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선희가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직설적이긴 하죠. 하지만 결혼 전에 이런 얘기 해두는 게 나중에 좋잖아요. 하지만 제 딸을 무시하시는 건. 무시요? 전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세탁소 딸을. 어머니. 재훈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선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각자 계산할게요. 선희가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태수 쪽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180만 원. 괜찮으시죠? 세탁소 하시니까 이 정도는 되시죠? 선희가 빈정거렸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딸 결혼하는데 이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며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망신당하셨어요. 아니야, 수진아. 아버지는 괜찮아. 태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어? 네. 재훈 씨를 사랑해요. 그럼 아버지가 지켜줄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 태수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식장에는 하객 3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재훈 쪽은 200명, 수진 쪽은 100명이었죠. 재훈 쪽 하객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왔습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반면 수진 쪽은 시골에서 온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박한 차림이었죠. 선희가 친구들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골에서 왔어요. 솔직히 재훈이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었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요? 허허. 재훈이가 어려서 그래요. 몇 년 살다 보면 현실을 알겠죠. 그때 가서 이혼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지영과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수진이는 우리 집안에 절대 안 맞아요. 맞아. 얼마 못 갈 거야. 수진은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하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나 때문에 이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졌죠. 신부님 괜찮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감동해서요. 수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버질로드를 걸을 때 재훈 쪽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와, 드레스는 예쁘네. 빌린 건가? 그래도 신부가 좀 촌스럽지 않아? 쉬 들려. 수진은 모든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오늘만은 행복해야 했으니까. 신혼여행은 짧게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재훈이 회사 일 때문에 오래 쉴 수 없었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선희가 신혼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문을 열자마자 선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집 구경 좀 하려고. 선희는 집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마치 감정사처럼. 집은 작네. 우리 집 거실만 하네. 재훈 씨 월급으로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래도 좀 더 큰 집을 얻지.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런 데 살면 창피하잖아.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 여기 먼지 있네. 청소 안 했어? 어제 이사 왔어서. 변명하지 말고. 며느리가 집 청소는 기본이야. 당장 해. 네. 선희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나 커피 줘. 아메리카노. 네, 어머니. 수진이 커피를 타서 갖다 드렸습니다. 선희가 한 모금 마시더니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쓴데? 설탕 안 넣었어? 어머니께서 아메리카노 달라고. 아메리카노도 약간 단 게 맛있잖아. 다시 타와. 네. 수지는 커피를 다시 탔습니다. 이번에는 선희가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너무 달아. 도대체 요리를 못하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선희의 방문은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간섭했죠. 수진아,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수진아, 빨래는 왜 이렇게 해? 세탁소 딸이 빨래도 못해? 수진아, 밥은? 국은? 반찬은? 수진은 아침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오기 전에 모든 집안일을 끝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선희는 항상 트집을 잡았습니다. 재훈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밤늦게까지 일했죠. 여보, 오늘 어머니가. 수진아, 미안. 너무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재훈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음식 많이 준비해. 10명 온다. 네, 어머니. 수진은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잡채, 불고기, 갈비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전,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지영이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와,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에르메스 버킨백 아니에요? 혜진이 감탄했습니다. 응, 남편이 사줬어. 3천만 원짜리. 대박. 선희도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우리 큰딸. 남편 보기 좋아. 수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명품은커녕 옷 한 벌 사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지영이 잡채를 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잡채인데요. 색깔이 이상한데? 간장이 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담근 간장으로. 직접 담근 거? 우와. 요즘 누가 그래?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완전 촌스럽네.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백화점에서 유기농 프리미엄 간장 쓰는데. 선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백화점 반찬 사와. 손님들한테 이런 거 내놓으면 창피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 중에도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수진아, 물 좀 줘. 수진아, 휴지 좀 가져와. 수진아, 밥 더 퍼와. 수진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심부름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분의 그릇과 냄비들. 수진아, 설거지 끝나면 청소해. 구석구석 다. 네.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세탁소에서 일할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재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잤어? 아니, 깨어 있어. 오늘 힘들었지? 고마워. 재훈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가 좀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뭐? 수진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재훈과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 그럼 자자. 재훈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선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우리 집 청소하러 가자. 네. 시댁이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시댁 청소하는 거 당연한 거야. 하지만 저희 집은 나중에 해. 시댁이 우선이야. 수지는 선희를 따라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은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50평대. 엄청 넓었죠. 청소도구 여기 있어. 시작해. 선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수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부엌, 베란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어머니. 선희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먼지 있잖아. 어디요? 여기. 선반 위. 손가락으로 문지르더니 먼지를 보여줬습니다. 제대로 안 했네. 다시 해. 네. 수지는 다시 청소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이 문제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때 있어. 다시 해. 수지는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모든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아니, 저녁 준비해야지. 네. 내가 매번 시켜 먹을 순 없잖아. 며느리가 해야지. 수지는 그대로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 8시에 재훈과 시아버지가 퇴근했습니다. 오, 수진이 왔네. 오늘 청소했어? 시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아버님. 고생했어. 시아버지는 선희와 달리 상냥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밤 10시였습니다.
수진아, 설거지하고 가. 네.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수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손목이 너무 아파. 재훈이 수진의 손목을 봤습니다.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부었어? 모르겠어. 요즘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병원 가자. 당장.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많이 진행됐네요. 당분간 손목을 쓰시면 안 돼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2주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2주 동안 집안일을 안 하면 선희가 뭐라고 할까? 의사 선생님, 집안일은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계속 무리하시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재훈이 선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손목이 아파서 당분간 쉬어야 한대요. 뭐? 손목? 파스 붙이면 되잖아. 아니에요.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에이, 요즘 의사들은 괜히 겁주고 돈 벌려고 그래. 괜찮아. 일 시켜. 어머니, 너는 왜 며느리 편만 들어? 내가 며느리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수진이한테 바꿔봐. 재훈이 어쩔 수 없이 수진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내일 우리 집 와. 청소해야 돼. 하지만 의사는 무슨 의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안 들으려고 핑계 대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내일 와. 안 오면 재훈한테 혼낼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 재훈을 봤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가지 마.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할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갈게. 수진아, 어머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도 힘들어질 거야. 수진은 다음 날도 시댁에 갔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몸무게도 5kg나 빠졌어요. 재훈은 걱정했지만 어머니와 맞서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태수는 딸의 목소리에서 눈물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말해. 아버지가. 괜찮아요, 아버지. 전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네, 정말이에요. 재훈 씨도 잘해주고 다 좋아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수는 전화를 붙잡고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태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캐비닛을 열었죠. 먼지가 쌓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K글로벌 로지스틱스 창립자 겸 회장 강태수, 자산 규모 15조 원, 국내 물류산업 점유율 1위, 포브스 선정 아시아 50대 부자. 태수는 20년 전까지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죠. 딸과 단둘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자신은 회장 자리만 유지한 채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나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꺼져 있던 전화기.
충전을 하고 전원을 켰습니다. 문자 메시지 수천 개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회사 임원들과 비서들이 보낸 것이었죠. 태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김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야. 강태수?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20년 만에 연락 주시다니. 내일 서울로 올라간다. 사무실 준비해놔. 네, 사무실이요? 그래, 회장실. 청소해놓고. 알겠습니다. 김비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설 같은 회장님이 돌아오신다니. 태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훈이라는 사람 알아봐. 이재훈이요? 응. 제약회사 다니는 것 같던데.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태수는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 태수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30층짜리 빌딩 앞에 섰습니다. K글로벌 로지스틱스 본사. 금빛으로 빛나는 간판이 태양을 반사했습니다. 건물로 들어서자 로비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래. 오랜만이구나. 회장님께서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김비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60대의 노신사였죠.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생 많았네, 김비서.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실 날만 기다렸습니다. 회장실은 거대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보고받자. 이재훈. 네, 회장님. 김비서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재훈. 29세. 한양제약 연구개발팀 과장. 서울대 약대 출신. 부친 이성민은 한양제약 전무이사. 한양제약? 네. 중견 제약회사입니다. 최근 신약 개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랑 거래하나? 네. 우리가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밌네. 회장님, 혹시 이재훈의 가족 조사해. 어머니, 누나들 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재훈의 모친 박선희. 전업주부. 명품 쇼핑과 골프를 즐김. 성격이 까다롭고 권위적. 장녀 이지영. 의사 남편을 둔 전업주부. 성형외과 원장과 결혼. 차녀 이혜진. 대형 로펌 변호사 남편. 태수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밌는 가족이군. 다들 잘 나가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봐.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태수는 사람을 시켜 수진을 은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시댁에 몰래 CCTV를 설치했죠. 물론 불법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희가 수진을 하녀처럼 부리는 모습. 수진아, 물 가져와. 수진아, 청소해. 수진아, 이것저것. 지영과 혜진이 수진을 무시하는 모습. 언니, 이거 시장 반찬 아니야? 완전 싸구려 맛인데? 진짜? 헐. 우리는 백화점 것만 먹는데. 수진이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우는 모습.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선희 세탁소 냄새나. 아무리 씻어도 소용없나 봐. 지영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며느리 손이 이러면 안 되는데. 혜진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 솔직히 태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을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 내 딸이 저렇게 당하는데 진정을 해? 태수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한양제약부터 처리하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K글로벌 로지스틱스는 국내 물류의 6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약품 유통에서는 독보적이었죠. 태수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양제약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 네.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한양제약은? 그게 목적이야. 알겠습니다. 다음 날 한양제약에 공문이 날아갔습니다. K글로벌 로지스틱스는 한양제약과의 모든 납품 계약을 즉시 중단합니다. 한양제약 사장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K글로벌 없이 어떻게 유통을 해? 당장 연락해. 하지만 K글로벌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훈도 회사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K글로벌이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병원과 약국에 약을 못 보내게 됐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 집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 회사 일로 좀 복잡해. 많이 힘들어? 응, 좀. 수진이 재훈을 안아줬습니다. 힘내. 다 잘 될 거야. 재훈은 아내의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주요 병원들이 한양제약에 연락했습니다. 약이 왜 안 들어와요? 당장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유통 문제로. 그럼 다른 회사 약 쓰겠습니다. 계약 해지할게요. 하나 둘 병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체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양제약 제품 안 받을게요. 불안정한 회사네요. 한 달 만에 한양제약의 매출이 50% 급감했습니다. 재훈의 아버지 성민이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K글로벌이 왜 이러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도 안 되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 회수한답니다. 뭐? 갑자기 왜? 저희 회사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러다 부도나겠어. 선희는 이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보, 회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갑자기 모든 게 꼬이고 있어. 우리 재훈이는요? 실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선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성형외과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요? 왜요? 정기조사입니다. 하지만 정기조사치고는 너무 철저했습니다. 10년치 장부를 다 뒤졌죠. 여기 이상한 점이 많은데요? 뭐가 이상한데요? 일단 동행하시죠. 지영의 남편은 세무서로 끌려갔습니다. 혜진의 남편도 갑자기 로펌에서 해고됐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부당해고예요. 소송하겠습니다. 그러시든지요. 선희 집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래? 선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이상해.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 공격? 누가? 모르겠어. 근데 너무 동시에 일어나잖아. 바로 그때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류업계의 전설 강태수 회장이 20년 만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하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죠. K글로벌 로지스틱스의 강태수 회장은 수진이 깜짝 놀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짱랑, 아버지. 선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뭘 깨뜨린 거야 또? 선희도 TV를 봤습니다. 화면 속 강태수? 저 사람이? 아나운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국내 물류산업의 창시자로 자산 규모만 15조 원에 달합니다. 20년 전 갑작스럽게 은퇴해 시골에서 조용히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복귀 선언으로 어깨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선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15조? 수진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태수가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복귀하시게 됐습니까? 태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거든요. 누굽니까? 제 딸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선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야. 그날 밤 재훈이 집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응, 봤어. 장인어른이. 정말 그분이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재훈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망한 것도 아마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재훈아, 당장 와. 급해. 지금요? 당장? 재훈은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선희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 망했어, 재훈아. 다 끝났어. 어머니, 장인어른이.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한 거야. 복수하는 거라고. 복수요? 그래. 우리가 수진이한테 잘못해서. 선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재훈아, 어떻게 해? 재훈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양제약은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직원 300명이 모두 해고됐죠. 재훈도 실직자가 됐습니다. 선희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영의 남편은 세무서 조사로 병원을 닫아야 했습니다. 혜진의 남편은 로펌에서 쫓겨나고 변호사 자격도 정지당했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무너졌죠. 선희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언제요? 지금 당장. 수진은 선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선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초췌하고 늙어 보였죠. 수진아,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내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수진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알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손목은 부러질 것 같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미안해, 수진아. 세탁소 냄새 난다고, 촌스럽다고, 능력 없다고 매일 들었어요. 선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희가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선희는 카페에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양제약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회사 건물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고 직원들은 모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뉴스에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해요? 한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충성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다른 직원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뉴스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재훈도 집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실직자가 됐어. 여보, 어떡하지, 수진아. 이력서를 넣어도 아무도 안 받아줘. 재훈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파산한 회사 직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선희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은행 빚 때문이었죠. 50평대 아파트는 급매로 나왔고 그들은 15평짜리 빌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라고? 선희가 빌라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재훈이 이삿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하나,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선희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지영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벌금 2억 원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사 면허는 정지됐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 병원은 문 닫았고 돈도 없고. 지영의 명품 가방들은 모두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팝니다. 금매 1,500만 원. 3천만 원짜리 가방이 반값에 팔렸습니다. 혜진은 남편이 실직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 알아. 근데 돈이 없잖아.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대출을 받아? 두 사람은 매일 싸웠습니다. 한 달 후 선희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남편 성민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모르겠어. 회사에서 갑자기. 횡령이요? 당신이? 아니야. 나는 안 했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성민이 회사 돈 5억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나왔죠. 물론 조작된 증거였지만 완벽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검찰이 움직였고 성민은 구속됐습니다. 선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혼자 남은 선희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경력 없는 여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죠. 죄송합니다. 경력이, 나이가 좀 10군데를 넣어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선희는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시급 9,860원. 어서 오세요. 명품 드레스 대신 마트 유니폼을 입은 선희.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야, 빨리 안 해? 시간 없다고.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했는데 퇴근 후 선희는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좁고 습한 방, 곰팡이 냄새가 났죠.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진에게 했던 짓이 떠올랐죠. 세탁소 냄새 난다. 촌스럽다. 능력 없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괴물이었구나. 지영과 혜진도 각자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지영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과거 백화점에서 쇼핑만 하던 지영이 이제는 커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취객들을 상대하며 하루를 버텼죠. 야, 술 한 병만 더 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신분증 확인이. A씨, 까칠하게. 다른 데 가야겠네. 혜진은 매일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한편 재우는 1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과거 경력이 좋으신데 최근에 회사가 파산했네요? 네.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안정적인 인재를 찾고 있어서요. 재우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집에서 수진이 재훈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곧 좋은 데 구할 수 있을 거야.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재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재훈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약한 사람이었죠. 여보,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나 때문에 너만 힘들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재벌 딸이잖아. 나 같은 무능력자랑 있을 필요 없어. 재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수진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재훈을 사랑했지만 이 결혼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죠. 여보, 응? 나도 생각을 좀 해볼게.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저 만나고 싶어요. 그래,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수진은 아버지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30층 빌딩. 수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딸. 태수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알아. 다 봤어. 네. CCTV로 다 봤어. 녹음도 했고. 수진이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아버지가 다 준비했어. 증거 확보하려고. 아버지, 미안해, 수진아.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더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시켰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뭘? 이혼이요. 태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이랑? 네.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재훈 씨는 좋은 사람인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할게.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 수진아. 네.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볼래? 수진이 놀랐습니다. 저요? 그래. 넌 충분히 능력 있어.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경영 감각도 배웠고,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경력은 쌓으면 돼. 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아버지. 그래. 우리 딸. 일주일 후 수진은 재훈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재훈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너한테 미안해. 여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수진은 다시 강수진이 됐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선희가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만나자. 제발. 만나서 뭐 하게요?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된 사과.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사과하고 싶으신 거면 아버지한테 하세요. 네, 아버지를? 네. 아버지께 직접 사과하세요. 그럼 제가 생각해 볼게요. 선희는 각오를 했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K글로벌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선희 다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니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회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예약 없이는 뵐 수 없습니다. 제발이요. 꼭 만나야 해요. 직원이 난처해했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지나가다가 선희를 봤습니다. 혹시 박선혜 씨?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세요. 선희가 놀랐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네. 올 줄 아셨답니다. 선희는 김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였죠. 태수가 의자에 앉아 선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님, 할 말 있어서 오셨죠? 네. 죄송합니다. 선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이 켜졌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선희가 수진을 모욕하는 장면. 세탁소 냄새나. 아무리 씻어도 소용없나 봐. 지영과 혜진이 수진을 비웃는 장면.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며느리 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 화장실에서 우는 장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3개월간의 기록입니다. 전부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선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태수가 영상을 껐습니다. 박선혜 씨, 네. 당신은 제 딸을 3년간 괴롭혔습니다. 매일매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손목이 부러질 것처럼 아팠는데도 참고 일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태수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선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양제약 파산 보고서, 지영 남편 병원 폐업 서류, 혜진 남편 변호사 자격 정지 통보, 이성민 횡령 기소장.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회장님이. 네, 제가 했습니다. 태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제 딸에게 한 것을 똑같이 돌려준 것뿐입니다. 선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이에요. 딸들이랑 남편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요? 태수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지영과 혜진이 수진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완전 촌스러워.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 손이 거칠어서 악수하기도 싫어.
선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은 실제로 횡령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게 5억 원을 빼돌렸죠.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겁니다. 제가 조사해서 찾아낸 거예요. 선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살고 싶으세요? 네. 제발이요. 그럼 제 조건을 들으세요. 태수가 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첫째, 수진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영원히. 네. 둘째, 한양제약 직원들 300명. 제가 다시 고용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망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당신 남편 횡령건 합의해드리겠습니다. 대신 횡령한 돈 5억은 전액 반환하세요. 5억을 어떻게 모르겠으면 평생 갚으세요. 이자 없이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선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지역 남편 병원. 세금만 제대로 내면 다시 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탈세한 금액이요. 분할 납부 허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째, 혜진 남편 변호사 자격. 3년 후 복직 가능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선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태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부탁했습니다. 한양제약 직원들은 죄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수진이가, 우리 수진이는 마음이 착합니다. 당신들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더군요. 선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네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다시는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부자라고 우쭐대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가보세요. 선희가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희가 문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선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로비로 나와 건물 밖을 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괜찮으세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도 선희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어요. 수진아, 어머니도 앞으로 행복하세요. 힘들게 살지 마시고. 너는 천사야. 정말 천사.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양제약 직원 300명은 K글로벌의 새 자회사 K팜으로 전원 고용됐습니다. 월급은 20% 인상됐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직원 대표가 태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열심히 일해주셔서. 새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태수의 경영 노하우와 직원들의 열정이 합쳐지니 시너지가 났죠. 한편 수진은 K글로벌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수진 이사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진은 이제 당당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소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회의실에서 임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목표는 매출 20% 증가입니다. 이를 위해 수진의 발표는 명쾌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회장님 따님이십니다. 능력이 뛰어나세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수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감사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독립적인 여성이 됐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야. 억눌려 있었던 것뿐이지.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딸. 한편 재우는 작은 제약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정직한 회사였죠. 이재훈 씨,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는 과거를 반성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어요. 자격증도 따고 영어도 다시 배웠죠. 수진아, 나도 노력할게. 언젠가 멋진 사람이 돼서 다시 만나면 좋겠어. 재우는 수진을 잊지 못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선희는 마트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졌죠. 사모님, 오늘도 웃는 얼굴이 예쁘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퇴근 후 선희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요? 괜찮아. 여기서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요. 곧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응. 나가면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된 삶을. 네, 여보.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손을 마주댔습니다. 지영은 카페에서 일하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우와, 라떼아트가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지영은 일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놀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알았죠. 남편도 세금을 다 내고 병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지만 정직하게 운영했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됐어요. 다행입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세요. 남편도 과거를 반성하며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혜진은 편의점 알바를 하며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붙어야 돼. 밤늦게까지 책을 보며 공부했죠. 6개월 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보, 붙었어. 정말 축하해. 남편도 3년 후 변호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되자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응, 함께.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지는 옛날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수진아. 세탁소는 그대로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간판은 여전했죠. 강세탁소. 이 간판 보면 추억이 많이 나요. 그래. 여기서 내가 자랐지. 태수가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이 세탁소 다시 열면 어때요? 응? 왜? 그냥 여기가 우리 시작이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태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럼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끔 여기 와서 쉬어가자. 네. 두 사람은 세탁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지는 옛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익숙한 풍경, 작은 골목길, 구멍가게, 동네 사람들. 어머, 수진이 아니야? 동네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어머, TV에서 봤어. 대기업 이사 됐다며? 대단하더라. 에이,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도 실력이지. 축하해. 수지는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다 시작됐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세탁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날들. 그리고 재훈을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 시댁에서 고통받았던 시간. 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지고 모든 게 뒤집혔던 날.
모든 것이 추억이 됐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이사님, 내일 미팅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다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K글로벌 부사장이 됐습니다. 최연소 부사장이었죠. 수진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죠.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학벌도 특별하지 않았죠.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자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시큰둥했습니다. 학벌이 좀 약하네요. 경력도 없고.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민지 씨,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저 부사장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요? 네. 부사장님도 시골 출신이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셨으니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 씨 합격입니다. 네. 정말요? 네. 당신의 열정이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마음껏 성장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부사장님, 저 지원자는 좀 능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능성을 봐야죠. 수진의 한마디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수진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신입사원 면접 봤어요. 그래, 어땠어? 시골 출신 여자애 하나 뽑았어요. 다들 반대했는데. 왜 뽑았어? 제 과거가 떠올라서요. 저도 그랬잖아요. 태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멋지게 컸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한편 재우는 작은 제약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재우는 성실하게 일한 결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신감도 생겼죠. 퇴근길 재우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K글로벌 수진 부사장 인터뷰. 경제 잡지에 수진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재우는 잡지를 펼쳐봤습니다. 수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수진아,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 재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게. 언젠가 당당하게 축하해 줄 수 있도록. 재우는 잡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석방되어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가 요리를? 응. 배웠어. 교도소에서. 선희가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집안일을 한 번도 안 하던 남편이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많이 변했지? 그러게요. 과거가 부끄러워.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도요. 수진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강 회장님 덕분에 다시 살 기회를 얻었어. 감사하게 살아야지. 네, 여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영과 혜진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카페를 직접 차렸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손님들이 많았죠.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지영은 일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혜진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나름대로 잘 됐어요. 고객님, 이 집 정말 좋습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좋아요. 혜진은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수진은 회사 연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수진 부사장님, 건배. 네, 건배.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수진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죠. 예쁘다. 그때 누군가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돌아보니 태수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여기 있었구나. 네.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태수가 딸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왜? 저를 지켜줘서요. 저를 믿어줘서요.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수진아.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그래. 그걸로 됐어.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 맞아.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태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수진이 정말 멋진 사람이 됐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 원래 있던 힘이야. 내가 스스로 찾아낸 거고.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눈이다. 올해 첫눈이네. 소원 빌어야겠다. 아버지도 소원 빌어요. 그래. 두 사람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수진의 소원은 이랬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저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도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소원을 빌고 눈을 뜨니 눈발이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그래.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3년 후, 수진은 K글로벌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태수는 회장직을 물러나고 수진에게 경영을 맡겼죠. 수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수진의 첫 번째 정책은 직원 복지 강화였습니다. 육아 휴직 100% 보장, 야근 금지, 주 4일 근무제 시범 운영. 파격적인 정책이었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고 생산성도 증가했죠. 수진 대표님은 정말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시네요.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뉴스에서 재훈을 받습니다. 신약 개발 성공. 이재훈 연구소장 인터뷰. 재훈이 작은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해 화제가 됐던 겁니다. 축하해요, 재훈 씨. 수진은 TV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야. 한편 선희는 마트에서 정직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박선희 대리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희는 이제 후배 아르바이트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선배님, 손님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감해 주는 거야. 사람은 존중받으면 누구나 마음을 열거든. 네, 알겠습니다. 선희는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영의 카페는 지점을 내게 됐습니다. 언니 축하해. 혜진이 축하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좋은 자리 찾았어. 당연하지. 우리 언니 카페인데. 두 자매는 과거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봄날, 수지는 옛날 세탁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강세탁소 재개업.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고마워요, 이모. 대기업 대표가 세탁소를 다시 연다니 대단하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뿔이니까요. 잊지 않으려고요. 세탁소는 주말에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직접 일하는 날도 있었죠. 어서 오세요. 세탁물 맡기러 오셨어요? 네. 근데 정말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네. 이 일이 제 시작이었거든요. 손님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저녁, 태수와 수지는 세탁소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행복해요. 나도.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으니까. 그래.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 좋은 일이지. 수지는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강수진 장학재단 연간 100명 장학생 선발. 첫 해에 10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지는 그 학생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랬지. 도움이 필요했고 기회가 필요했어. 5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K글로벌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부사장님, 민지 씨? 5년 전 신입사원으로 뽑았던 김민지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부사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저도 팀장이 됐어요. 축하해요, 민지 씨. 부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부사장님이 저를 뽑아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지 씨가 노력한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가 힘차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야.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세탁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별이 참 많죠? 그래, 예쁘다. 저 별들처럼 사람들도 다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맞아. 모두가 소중해.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수진아, 너야말로 고마워.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뭔지 알아? 뭔데요? 바로 너를 키운 거야.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야. 영원히. 수진도 울먹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10년 후, 수지는 40대가 됐습니다. K글로벌은 아시아 최대 물류기업으로 성장했고, 수지는 여전히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진이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탁소 딸에서 재벌 2세로 강수진 대표의 이야기. 대학교 강당. 50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난한 세탁소 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결혼해서 시댁에서 3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모욕당하고 무시당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셨고 저도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 마세요. 학벌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시댁 사람들을 용서하셨나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였어요. 미움을 놓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수지는 차를 타고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세탁소 앞에 도착하니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강연 잘 끝냈어? 네.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줬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해. 두 사람은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수진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진, 태수와 수진이 함께 웃는 사진, 수진이 대학 졸업하는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최근 사진들, 수진이 대표가 되는 사진, 장학재단 설립 사진, 강연하는 사진,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죠? 그래, 많이 겪었지. 하지만 후회 없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나도 그래.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녁 뭐 드실래요? 짜장면? 좋아요. 제가 시킬게요. 수진이 전화로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배달이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세탁소 안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맛있어요. 그래, 맛있네. 이렇게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나도 딸.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지.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세탁소 간판에 석양빛이 비쳤습니다. 강세탁소. 그 간판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의 뿌리이자 시작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의 증거였죠. 수진은 그 간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탁소 딸이야.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 밤이 됐습니다.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태수는 세탁소 앞에 앉아 별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며, 세탁소 딸 강수진은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올 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신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